오늘은 DJ 백보가 전문가의 60대 이후 은퇴 후의 시간과 삶을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형님 누님들을 위해 정리 한번 빽빽 뽀뽀해드릴게요. 은퇴를 하면 24시간이 온전히 백지가 됩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취미 하나 없이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동안 일에 매달려 살다가 갑자기 시간이 비면 남은 생활을 뭘로 채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 찾아오는 허니문 시기. 퇴직이나 은퇴 후 처음에는 즐겁습니다. 못했던 것들을 해보고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면서 자유를 만끽하죠. 하지만 그 시기는 길어야 3개월 1년, 생각보다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매일 나가던 직장이 사라진 자리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여백 같지만 나중에는 고통으로 변합니다. 우리 삶을 벽을 꽉 채운 서양화처럼만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은퇴 후엔 오히려 동양화처럼 비워내며 살아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맞이하면 그 빈 공간 때문에 조급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일을 찾으려 해도 나이 든 사람을 예전처럼 채용해주지 않습니다. 월급도 기대할 수준으로 주지 않으니 자존감이 흔들리고 불효함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은퇴 전부터 혹은 지금부터라도 계획하라. 의도적으로 뭔가를 채우는 게 맞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은퇴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빈자리를 뭘로 채워야 할지 몰라서 너무 힘들다. 젊음의 노트가 아니라 은퇴 이후는 전지 크기의 백지가 됩니다.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73세 어르신의 변화. 73세의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일이 없어요. 24시간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습니다. 직장도 없고 이력도 없는데 누가 써주겠냐며 우울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는 없지만 일주일 꽉 차게 스케줄을 드릴게요. 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일만 있으면 된다고 했고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일과를 짰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등록해서 5개의 프로그램 수강, 자원봉사 1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등산. 일주일째 죽겠다던 분이 3주째에는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4주째에는 외로울 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이었구나. 새로운 취미를 찾는 법.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거나 해보세요. 해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무엇이 즐거운지 모른 채 기쁨을 원한다고만 말하면 그건 게으른 완벽주의일 뿐입니다. 서예, 수채화, 스포츠 댄스, 봉사활동, 리폼, 사진, 등산. 처음엔 시시해 보여도 막상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조금의 비용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나를 위해 쓰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뭘 하는지 살펴보며 힌트를 얻어보세요. 필수 취미 독서. 취미 중에 꼭 하나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서입니다. 50대가 넘으면 눈도 침침한데 무슨 독서야 싶지만 10쪽 독서를 추천합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간다. 딱 10쪽만 읽는다. 좋은 문장을 공책에 적고 일주일 동안 꼭 씹는다. 이것만으로도 2달이면 달라집니다. 지적 능력이 깨어나고 대화할 때도 더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소설이든 수필이든 만화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읽을 수 있는 만큼 즐기면 됩니다. 부부끼리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느낀 점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것 쇼츠 중독. 짧은 동영상만 계속 보는 취미는 최악입니다. 무료하다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뇌에 뇌썩음 현상이 옵니다. 순간은 즐겁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눈은 나빠지고 대화할 기회는 줄어들고 시간은 허무하게 흘러갑니다.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주변을 관찰해보세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유심히 보고 사람들의 표정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 작은 관찰이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한다. 국어를 잘해야 주제를 안다. 수학을 잘해야 분수를 안다. 내 몸 상태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취미와 활동을 정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이나 과도한 취미로 몸을 망가뜨리는 건 금물입니다. 건강, 돈, 관계 모두 자산이 줄어드는 시기이니 규모 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집 밖으로 나가라.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고 걷지도 않게 되고
사람도 만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 고립되고 구독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꼭 집 밖으로 나가세요. 갈 곳이 없다고요? 내가 정하면 됩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까지 갔다 오기처럼 스스로 약속을 만들면 됩니다. 밖에 나가면 몸을 움직이고 세상의 변화를 보고 대화거리도 생깁니다. 부부라면 하루에 최소 3시간은 각자 따로 외출해보세요. 그래야 서로에게 새로운 대화 주제가 생깁니다. 결론, 나를 위한 계획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준비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노년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하지 않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세요. 내가 주도적으로 만든 하루, 내 취미, 내 외출, 내 배우기. 새로운 기쁨과 성취를 안겨줄 겁니다. 자, DJ 백보가 정리해드릴게요. 하나, 은퇴 후엔 반드시 새로운 계획과 취미가 필요하다. 둘, 아무거나 해보며 나의 기쁨을 찾아라. 셋, 매일 외출하라. 몸과 마음을 움직여라. 넷, 독서를 취미로 삼아라. 작지만 10쪽이라도 매주 실천하라. 다섯, 쇼츠 중독은 피하라. 시간과 뇌를 낭비한다. 여섯, 내 몸과 삶의 규모를 파악하라. 무리하지 마라. 일곱, 인생은 내가 준비하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 우리 형님 누님들 모두가 기쁨의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와우예.